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78쪽에 208번입니다. 다음 중 법정 추인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돼 있죠. 추인이라는 것은 법률행위 계약 등을 사후에 유효로 인정하겠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법정 추인은요, 추인을 안 해도 법률의 규정 145조에 따라, 민법 145조에 따라 추인으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확인을 해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펜션 건물을 등기부상에 소유하고 있는 펜션 건물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뭐예요? 이 사기 아저씨 을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을은 이름이 뭐예요? 김얼빵 아저씨. 야, 얼빵아, 여기 괜찮은 대박날 펜션이 있는데 네가 산다면 시가 6억짜리인데 4억에 주겠다. 내가 급해서 그래. 그랬더니 마침 여유자금이 있어서 매매 계약을 하시고 계약금 4천만 원을 매수인 을이 매도인 갑에게 지급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펜션 건물이 비가 안 와도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고 상습적으로 누수가 될 뿐만 아니라 비만 오면 산사태까지 일어나는 못 쓰는 건물이에요. 그러면 갑에 사기가 됩니다. 그럼 매수인은 110조 사기를 이유로 이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4천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하고, 친구가 가르쳐 주더라고. 친구병은 뭐 하시는 분이었어요? 영세민이죠? 영세민이 뭐예요? 영리하고 세련된 민주시민, 자산관리, 경제, 법률 다 꿰차고 있어요. 민주시민이라면 부동산 또 경제, 법률, FB, 자산관리 다 알고 있어야 돼. 그걸 가르쳐주잖아요. 그런데 또 뭐도 가르쳐줘요? 그렇죠. 이건 109조 속아서 착오에 빠져서 계약했으므로 109조 착오를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가르쳐주잖아요. 그 다음에는 또 뭘 가르쳐줘요? 580조 하자 담보 책임을 물어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 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가르쳐주잖아요. 왜? 하자가 중대하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 공부했었죠? 750조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 청구하면 뭐라고 그래? 다 청구하면 사기꾼 아저씨 매도인 갑이 날 뜯어먹어라 그래. 어떤 분은 잡아먹어라 그런데. 따라서 판례도 요거를 선택적으로 행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첩, 중복하에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전화회복이 돼서 신도시가 이전된다는 소문이 있으면서 이 근처로 도로도 뚫리면서 땅값이 2배로 올라가면서 덩달아 하자가 있는 건물인데도 5억으로 올라가요. 5억대 거래가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추인할 수도 있습니다. 추인.
추인은 뭐예요? 유효로 인정하겠다는 사오 동의의사 표시. 따라서 이 계약을 추인하시면 유효로 인정하겠다는 사오 동의의사 표시므로 계약이 확정적으로 추인한 때 그때부터 유효가 돼. 그리고 이거는 취소권의 폭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다시는 취소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다시는 취소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몇 조? 143조입니다. 민법. 이거 민법 묻는 문제예요. 상법이 아니라. 그런데 이번에는 추인을 안 했지만 중도금을 줬어요. 땅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잔금을 줬어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법정 추인이다. 추인을 안 해도 법률의 규정에 따라 145조입니다. 추인으로 인정하고 거래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고 다시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때 법정 추인 사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 따져봐요. 법정 추인 사유는 뭐가 있느냐? 법정 추인 사유는 145조 1호 전부나 일부의 이행이에요. 전부나 일부의 이행은 제일 쉬운 거를 통해서 우리 확인하는데 중도금을 지급하면 취소권자가 의리 일부 이행 그러면 법정 추인이 돼. 추인을 안 해도 마치 추인한 것과 똑같이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면서 다시는 취소할 수 없게 됩니다. 다시는 취소할 수 없게 됩니다. 추인한 것과 똑같이 지급돼. 거래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고 다시는 취소할 수 없어. 취소권의 포기. 그 다음에 전부행은요. 잔금을 준 경우, 잔금. 제일로 쉬운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행의 청구죠. 이행의 청구는 좌측 그림에서 취소권자 을이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법정 추인이 되나 사기꾼 아저씨 갑이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법정 추인이 되지 않습니다. 요것만 돼. 누가 취소권자 을이 한 거. 취소권자 을이 뭐라고 그랬어요? 취소할까 추인할까 고민하다가 땅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여보셔 내가 중도금 잔금 줄 테니까 대금 줄 테니까 빨리 등기서류 가지고 와 하고 이행을 청구하면 법정 추인이 돼서 거래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고 다시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추인과 똑같이. 그러나 취소권자의 상대방 사기꾼 아저씨가 한 건 안 돼. 세 번째는 경계죠. 경계라는 것은 종전의 계약에 가름하여 다시 새로운 계약을 한 경우예요. 종전의 계약에 가름해서 다시 새로운 계약을 한 경우. 따라서 고칠 뜻으로 활용할 때는 경으로 있고 다시 뜻으로 활용할 때는 갱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히 얘기하면 다시 새로운 계약을 하는 거므로 갱계라고도 읽습니다. 종전의 계약에 가름해서 다시 새로운 계약을 하니까 갱계라고 읽어. 자, 그런데 알았어. 여기 멀쩡한 펜션 또 있으니까 이걸로 다시 계약하자. 좋아. 그러면 경계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네 번째, 담보의 제공. 담보의 제공은 인적 담보, 물적 담보 불문하는 겁니다. 따라서 미안하다. 담보, 근저당, 저당권 설정해 줄게. 좋아! 하면 다시는 취소 못해. 법정 추인이 되니까. 인적 담보도 돼. 보증서 줄게. 인적 담보도 됩니다. 인적 담보냐 물적 담보냐 불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는요.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권리의 일부나 전부를 양도하는 겁니다. 취소권자들이 취소할 수 있는 권리의 일부나 전부를 양도하는 거예요. 그럼 뭐야? 병이라는 사람이 난 필요해. 4억 5천, 5천만 원 더 줄 테니까 나한테 팔어. 매각했어. 그럼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권리의 전부를 양도한 거예요. 그럼 법정 주인이 돼.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거예요. 아니면 임대 빌려줬어요. 빌려달래. 그럼 이거 취인한 거와 똑같이 법정 주인이에요. 취소할 수 있는 권리에 전부를 양도한 건 매각한 거고 일부를 양도한 건 임대차인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사기꾼 아저씨가 이중매매하거나 다시 임대한 건 안 되지. 그래서 여기도 취소권자가 한 것은 되는데 취소권자의 상대방 사기꾼 아저씨 갑이한 것은 아닙니다. 똑같아. 한쪽 편만 되고 한쪽 편은 안 돼. 똑같아. 똑같아. 자, 이번에는요. 6호 뭐가 있어요? 강제집행. 만약에 분쟁이 야기가 돼서 사기꾼 아저씨의 부동산을 감유를 해버렸다. 그럼 추인을 안 해도 법정 주인이 돼서 거래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고 다시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법정 주인을 간단히 기초를 잡으셨어. 이걸 알아야 이해가 돼, 여러분 이거. 그럼 208번, 178쪽에 208번 다음 중 법정 주인에 해당하지 않는 거 나와 있죠? 1번 미성년자 갑이 독자적으로 을과 을 소유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을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한 경우 요거죠? 법정 주인이 돼. 법정 주인이 됩니다. 법정 주인이 됩니다. 법정 주인이 됩니다. 2번 갑이 한정치산자 을로부터 자, 한정치산자는 뭐로 바뀌었죠? 피한정 후견인. 한정치산자 을로부터 자동차 한 대를 매수한 후 을의 법정 대리인에게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한 경우. 자, 갑이 정상적인 분이에요. 그런데 을이 한정치산자 피한정 후견인이에요. 피한정 후견인 뭐 했었죠? 자, 한정치산자는 피한정 후견으로 바뀌었는데 한정치산자는 심신이 박약해서 재산의 낭비가 심하여 자기나 자기 가족의 생계를 몹시 궁박 어렵게 하므로 재산 처분을 제한하기 위해서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조, 후견인, 검사 등이 법원으로부터 청구해서 한정치산 선고를 받으신 분이죠? 그러면 이분한테는 누가 있게 돼? 그렇죠. 후견인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2013년 7월 1일부터는 피한정 후견인으로 바뀌었어요. 이거는 뭐죠? 정신장애, 고령. 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질병. 이런 거로 인해서 정신제약에 있어서 사무 관리 처리 능력이 부족한 분. 지속적으로 결여가 되면 그건 금치산 피성년 후견인으로 가야 되고 사무 처리 능력이 결여됐다. 그러면 역시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조, 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법인도 되고 후견인, 광범위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의 심판 청구에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피한정 후견인 개시 심판을 받은 분이죠. 그러면
후견인은 전에 가족들만 됐는데 이번엔 누가 될 수 있대요. 가족뿐만 아니라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사회복지 공무원, 그리고 지자체 시장 등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동의, 승낙을 구해서 계약을 하면 이 계약이 유효가 되는데, 간단한 의식주에 대해서는 동의 없이 할 수 있지만 개정된 이후에 동의 없이 한 것은 취소 사유, 취소 원인이에요. 그런데 자동차 한 대를 갖다가 가지고 있대. 중고자동차 한정치산자 피한자 후견인이 이거를 사는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의뢰 법정 대리인에게 내가 돈 다 줬으니까 빨리 자동차 돌려주세요 하고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했대요. 그럼 이게 법정 추인이냐 이런 문제죠. 자, 취소권은 동의 없이 했다면 취소권자는 이쪽이죠. 법정 대리인의 후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이 계약을 누구는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권자가 한 것은 법정 추인이 되지만 취소권자의 상대방 갑이 이전을 청구한 것은 뭐가 아니므로 법정 추인이 아니므로 계속해서 이 계약이 불리하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2번은 법정 추인이 아니죠. 3번 미성년자 갑이 을에 대하여 매매대금 채무 3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다가 성년이 된 후에 대금 채무를 소멸시키고 그 대신 오토바이 한 대를 주기로 약정한 경우 이건 뭐예요? 법정 추인이죠. 법정 추인. 4번 갑이 을의 사기에 의하여 을수의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기망 상태에서 벗어나 매매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법정 추인입니다. 법정 추인. 5번 금치산자 피성년 후견인으로 바뀌었죠. 금치산자 갑이 을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기일이 지나도 을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갑의 법정 대리인 병이 을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 집행을 한 경우 법정 추인에 해당하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었어요. 자, 이걸 이해하시면 문제가 풀릴 수 있고 이걸 이해 안 하시면 문제가 안 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답 2번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179쪽에 209번으로 넘어갑니다. 취소와 해제 구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자, 취소와 해제의 공통점은 뭘까요, 여러분? 취소와 해제의 공통점은 뭘까요? 취소와 해제의 공통점입니다. 공통점. 그거는 단독행위 형성권이에요. 따라서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 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가져오는 권리입니다.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 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가져오는 권리로서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 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이 일어나므로 조건이나 기한을 상대방 등의 동의, 승낙이 없는 한 함부로 붙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취소권이라는 권리, 해제권이라는 권리는 영원한 권리가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행사하겠다. 죽을 때까지 갖고 있다. 안 돼요. 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기간의 제한을 우리는 법률 용어로 뭐라고 그래? 제척기간. 제척기간. 10년. 10년 행사하셔야 돼. 10년. 취소나 해제권. 취소나 해제는. 그러면 차이점은 뭐예요? 취소와 해제의 차이점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취소와 해제의, 이번엔 차이점이에요. 취소와 해제의 차이점.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에 다 하는 겁니다.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에 다 하시는 거예요. 모든 법률행위 뭐예요? 계약이든 단독행위든 합동행위든 뭐가 있을 때? 그렇죠. 사기, 강박, 차고 제한 능력이 있을 때, 법정되는 후견인의 동의 없이 했을 때. 그러면 해제는 언제 하는 거예요? 주로 계약에만 하는 거예요. 계약. 계약 중에서도 일시적 채권 계약에만 하시는 거예요. 일시적 채권 계약이 뭐죠? 매매, 증여, 교환, 도급, 현상 광고, 화해. 계속적 채권 계약인 임대차, 사용대차, 소비대차, 이런 것들은 해지를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공통점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수고표가 있다는 거예요. 수고표. 따라서 취소하면, 해제하면, 취소한 때, 해제한 때, 그때부터 무효가 아니라 계약 당시 처음부터 무효가 돼. 처음부터 무효가 돼. 계약 당시 처음부터 무효가 돼. 계약 당시 처음부터 무효가 돼. 그리고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을 했다면 계약금 돌려줘. 이것이 여기는 부당이득 반환이에요. 여기는 원상회복이에요, 여러분. 원상회복. 그럼 해제는 언제 하는 거예요? 언제? 해제는. 해제는 언제 하는 거냐? 해제는 언제 하는 거냐? 해제는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매매 계약을 했는데 중도금을 안 줘요. 그러면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제하는 거지. 약정 합의가 없어도. 그걸 우리는 법정 해제다 그러죠. 그 다음에 해제하기로 당사자 간에 약정 합의를 한 경우. 그래서 법정 해제, 약정 해제, 합의 해제.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취소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는 거지. 해제는 법률의 규정이 아니라도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해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 채권 계약은 매매, 증여, 교환 계약, 도급, 현상 광고, 화해 계약 이런 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통점과 차이점을 간단히 비교를 했어요. 그럼 179쪽에 209번 취소와 해제 구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거. 1번 취소의 발생 원인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 그리고 해제의 발생 원인은 법률행위 성립 이후의 사유에 의한다. 맞죠? 2번 취소 해제는 모두 법률행위 일반의 효력 소멸에 대해 적용된다. 틀렸죠? 왜 틀려요? 그렇죠. 여기는 일시적 채권 계약으로서 여기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하는 거고 약정이 있어야 되는 거고, 여기는 약정 없어요. 사기가 있으면 취소하기로 한다. 그런 약정 필요 없어요. 사기, 강박, 차고, 제한 능력은. 따라서 2번 틀린 거예요. 3번 취소 해제 의사 표시는 단독행위다. 맞죠? 4번 취소 해제는 그 효과로 소급표를 갖는다. 취소하면 해제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돼. 맞아요. 5번 취소 해제 소급표는 거래 안전을 위해 제한을 받는다. 맞죠? 해제로 인한 소급표는 제3자의 권리를 하지 못한다. 그리고 취소는 상대적 취소로서 선의3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하는 보호 규정이 있어. 언제? 그렇죠. 사기 강박차고. 이건 선의3자는 보호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5번도 맞고 2번만 틀렸어요.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이어서 210번 넘어갑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 매매 계약이 확정적 무효로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의함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거 한번 확인해 봅니다, 여러분. 요거 한번 확인해 봐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X 토지를 등기부상에 소유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토지가 시가 1억 정도 되기 때문에 1억에 매수인을과 매매 계약을 하고 편의상 매수인을이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인데 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 대상 토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직도 허가를 득하지 않고 있대요. 사정상 바빠서. 그럼 이 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 거죠. 왜 유동적 무효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둘이 서류를 작성해서 시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득하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고 허가 불허 처분을 맞으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니까. 따라서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계약금 돌려줘 하고 계약금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없지만 만약에 확정적 무효가 됐다. 이때는 계약금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럼 확정적 무효는 언제 되는 거예요? 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는 유동적 무효인데 확정적 무효는 언제요? 허가 불허 처분이 나려질 때. 허가 불허 처분.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확정적 무효예요. 그럼 179쪽 맨 끝에 210번 박스 네모 안에 지역 관할 관청에 불허가 처분이 있다. 확정적 무효지. 니은 처음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배제하는 내용의 계약이다. 이것도 확정적 무효죠. 따라서 매수인과 매도인 갑 사이에 허가를 잠탈, 면탈, 배제하기로 했대. 허가를 잠탈, 면탈, 배제하기로 했대. 허가를 잠탈, 면탈, 배제하자. 이거 뭐야? 우리 허가를 득하지 말고 계약을 하자. 그런 얘기죠. 그럼 확정적 무효가 되죠. 디귿 당사쌍방이 허가 신청 협력 의무의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 우리 허가를 득하지 말자. 명백히 표시했다. 합의를 봤다. 이런 것은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예요. 계약금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고 계약을 끝장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여러분. 니을 상대방의 허가 신청 협력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제 의사 표시를 했다. 허가 절차 협력을 안 해. 계약 물릴래. 해제하겠다. 그런 얘기죠. 이건 유동적 무효지. 미음 허가 받기 전의 상태에서 계약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것도 유동적 무효지. 따라서 니을과 미음만 유동적 무효고 나머지 기역, 니은
디귿은 확정적 무의미로 정답은 180쪽 두 번째 줄 몇 번이에요? 3번이죠. 3번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211번 넘어갈까요? 현재 S 주식 1000개를 가지고 있을 때 180쪽에 211번이에요. 주가 변동을 대비한 해지 거래로 해지 거래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가장 적절한 것은 단 주식 S의 콜 옵션 델타는 0.25, 풋 옵션 델타는 마이너스 0.25다 이렇게 돼 있죠. 주식의 하락을 대비해서 풋 옵션 매입 수량은 0.25 델타니까 거기다가 1000 대입하면 400개가 나와요. 그래서 풋 옵션은 1번 400개 매입이죠. 거기 해설해 보시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해지 거래는 실수요 거래에서 발생하는 환율, 금리, 자산 가격의 변동과 위험을 파생 상품에 활용해서 감축시키는 거래를 우리 해지 거래다 하는 거죠. 해지 거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가 있어요? 투기 거래도 있지, 투기 거래. 투기 거래. 투기 거래는 뭐요? 실수 부지선 보유 없이 시세 차익에 따라 차익을 도모하는 거래죠. 세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뭐 있어요? 차익 거래. 차익 거래. 차익 거래는 뭐야?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파생 상품을 시장 가격과 이론 가격 간의 괴리를 이용해서 차익을 노리는 거래. 이게 차익 거래예요. 이 세 가지 구분하는 것도 가끔 우리 객관식에 등장하니까 이 정도는 파악을 하시고 211번은 정답 1번이었어요. 자, 31강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